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미국 주거용 부동산 리츠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방송을 해드렸죠. 근데 뭐 호불호가 다 갈릴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네. 자, 오늘은 압구정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 방송을 연달아 하니까 좀 방송을 우리 투자클럽 실거래가 방송까지 세 가지를 하니까 좀 힘드네요. 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압구정동 물론 압구정 현대겠죠? 또 폭락했네요. 그 중에서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중에 시가총액 1등인 압구정 신현대가 연장으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는 아직 아실이나 네이버나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면 걔네들 출근해가지고 서버 돌리는데 시간 걸리니까 저는 아침에 6시쯤 넘어서 캡처한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전국 5,000개가 넘는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이 0.06 조금 올랐어요. 어제에 비해서. 경기도도 0.05 올랐고 인천 오늘 또 빠졌네. 그다음에 광주, 대전이 계속 빠지고 뭐 강원, 제주 빠졌는데 자, 이 중에서 강남구를 보니까 강남구 0.05 올랐어요. 오른 게 훨씬 더 많어. 이거 시가총액 순서거든요. 강남구에 53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근데 오늘 개포 DH 아너스 뭐 이게 올랐고, 그다음에 개포 성원 2단지 올랐고, 청담자이 좀 올랐고. 근데 얘네들은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런데 압구정 신현대가 0.59% 빠졌어요. 이 고가 아파트가 0.1% 이상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 서울 25개구의 시가총액이랑 비중이랑, 왜냐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아무리 폭락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파트 세대수도 뭐 몇백 세대, 뭐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개수도 적어. 그런데 강남구, 뭐 송파구 이런 데는 뭐 5,000세대, 3,000세대 막 이러잖아요. 6,000세대도 있고. 자,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순서를 잠깐 보면 강남구가 시가총액 1등입니다. 373조예요. 오늘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물론 확정치는 아니고 추정치죠. 서초구가 263조, 송파구가 272조.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헬리오가 올라가지고 송파구가 좀 더 올랐어요. 그다음에 양천구, 강동구, 영등포구 순서인데, 그러면 시가총액 1등인 강남구가 710개 단지가 있고요. 세대수는 14만 5천 세대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서울에 한 460개의 법정동이 있거든요. 그 뭐 1가, 2가, 3가, 뭐 1동, 2동 그걸 다 합쳐갖고 저는 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390개 정도 동이 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460개의 아파트, 아니 동 중에 아파트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잖아요. 뭐 도심에 이래서 종로 일가에 아파트 있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무슨 뭐 도봉구에 산 뭐 이쪽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아파트 있는 것만 제가 다 집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기 강남구 요거만 확대해 볼게요. 요거만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치동이 강남구에서 1등이에요. 70조, 압구정동이 64조, 도곡동이 48조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강남구에서의 순서고, 요거는 서울 전체,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전국이나 마찬가지, 전국 순서예요. 강남구가 3등이, 대치동이 3등이고 압구정동이 5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강남구만 본 건데, 방금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 줄로 나래비를 세울게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 잘랐습니다. 1등 송파구의 잠실동, 여기는 엘리트가 그냥 5,000세대, 4,000세대 막 이러잖아요. 서초구 반포동, 그 다음에 3등이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5등이 압구정동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은 또 의미가 또 다른 게, 잠실동이나 대치동이 빠지는 것보다 압구정동이 빠지는 게 크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가격이 막 80억, 50억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데이터를 볼게요. 여기서 제 L차트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이거를 2021년으로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최근 들어서 빠지는 거 보이시죠? 고점이 6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7월도 오르고 8월도 오르고 9월도 오르고 있죠? 서울 아파트. 근데 압구정동은요, 6월에 고점을 친 다음에 3개월 동안 그 고점을 못 넘고 있어. 뭐 급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언론에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시가총액이, 여기 아니 매매가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걸 확대할게요. 그림화기로 캡처했습니다. 자, 강남구 압구정동을 보면요. 서울에서의 시총은 5위예요. 편입은 7개 단지를 넣습니다. 미성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만세대가 안 돼요. 워낙 고가들이니까. 그 때문에 시총은 40, 그러니까 제가 편입한 것만 따지면 48조예요. 매매가 평균이요 69조예요. 아니 69억이에요. 얼마 전까지 70억이 넘었다고. 100억 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빠지는 거랑 압구정 현대가 빠지는 거랑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다니까. 이건 초고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엘스 뭐 30억짜리가 뭐 5억 빠졌다. 물론 시가총액 영향은 크지만 심리적으로는요. 엘스가 10% 빠진 거랑 그 압구정 현대가 10% 빠진 거랑 충격이 다르다고.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는 4만 포인트 다니잖아요. 코스피는 3천, 5천, 3천, 4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4만에서 빠지는 거랑 3천에서 빠진 거랑 의미가 다르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전세가율이요 16%밖에 안 돼. 황당하죠. 왜? 완전히 구축이잖아.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압구정을 볼게요. 자, 압구정에 있는 7개 단지를 올해 2년치입니다. 2년치. 여기가 신현대가 시가총액 1등이고요. 압구정 6, 7차, 현대 1차, 미성 2차, 영동 한양, 압구정 8차, 현대 8차, 현대 3차. 여기는 432세대밖에 안 돼요. 요거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강남구에서의 순서예요. 압구정 신현대가 2등입니다. 대치동이 1등이고 강남구에서. 자, 근데 이거 어저께인데 얘가 지금 계속 빠졌죠. 근데 얘가 또 빠졌다니까. 잘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여기 빠지는 거 보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거래가 될 때마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압구정 6, 7차는 얘는 안 빠지는 게 아니야.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지금 3개월째 거래가 안 돼요. 현대 1차도 3개월째만 거래가 안 돼요. 압구정 미상은 그래도 8월달에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양은 4개월째 거래가 안 돼요. 압구정 현대 8차도 이번 달 들어서 빠졌잖아. 빠졌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3차는 4개월 동안 거래가 안 돼요. 즉 압구정 현대는 안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계단식으로 얘가 빠지다가 제가 빠지다 이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 신현대 1등이 이렇게 빠지면 현대 6, 7차나 1차나 얘네들이 나중에 치고 올라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래가 되면 떨어진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압구정 동지수가 야금야금 빠진다니까. 나중에는 한꺼번에 얘네가 빠질 때가 있겠죠. 그때 급락이 온다고. 지금은 돌아가면서 얘 빠지다가 쟤 빠지다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찌근찌근 빠져. 근데 나중에 시장이 발동이 걸리면 얘네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뭐 7개 중에 4개 단지가 빠질 수도 있다고. 하루에 뭐 2, 3일만 한 달 만에 이건 지금 4달 동안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압구정 저도 솔직히 압구정에 솔직히 제가 살 뭐 재산 능력도 안 되고 부럽기는 하죠. 근데 옛날에 과외 선생 할 때 여기 현대고등학교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옆에 여기에 과외하러 간 데가 있어. 거기가 신현대예요. 여기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작년 11월 기사인데 70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변신한다. 이거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야, 그럼 63빌딩 같은 게 여기 막 몇 개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63빌딩보다 높은 게.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동호대교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유턴해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옛날에 나 그 지점 근무할 때 여기 있는 겁니다. 얘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70층짜리예요. 70층짜리.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아직 아실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제 엑셀에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께 평형별로 이게 보니까 3월달입니다. 3월달부터 거래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폭락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개 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제 데이터에는. 왜냐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거래가 안 되니까. 자, 이건 3월 8일 평형별로 제가 캡처했습니다. 다 최고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월 10일, 4월 10일, 7월 5일, 7월 10일, 7월 14일, 7월 16일, 이건 7월 14일이래. 살짝 꺾였네. 그쵸? 한번 살짝 빠진 거 있죠? 6월달에 비해서 7월달에 한 7억 빠졌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12억짜리가 90억으로 22억 떨어졌어. 22억. 뚝 떨어졌죠? 얘는 61평인데 세대수도 많어. 얘 때문에 아마 그 지수가 뚝 떨어졌던 게 그 모양이에요. 자, 오늘의 범인이 얘입니다. 얘. 55평인데 전용 170짜리예요. 최고가는 97억인데 7월달에 8월달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93억으로 4억이 떨어졌어요. 별로 많이 안 떨어졌죠. 찔끔 떨어졌어. 그런데 오늘 제 엑셀에서 보니까 아직 아실에는 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요거 73억이 170짜리잖아요. 170짜리가 이게 봤잖아요. 좀 전에 이게 뭐냐면
97억, 93억 됐죠? 자, 97억, 93억 됐죠? 오늘 신고된 게 73억이야. 20억이 떨어졌어, 20억이. 그런데 이게 8월달이란 말이야, 8월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지금 이 8월달에 한 건이죠. 근데 오늘 73억이 됐으니까 8월달에 두 건이죠. 그럼 평균이 몇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93억에서 10억을 얘한테 꿔줘. 그럼 얘가 83억이 됐죠. 그럼 얘도 83억 됐죠. 아, 그러면 똑같은 거야. 즉 평균가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아실 데이터에서 한 건이니까 93억이잖아. 근데 73억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쵸? 그러면 93억이랑 73억이랑 평균값은 요 정도 되겠죠? 그게 83억 아니에요. 여기서 10억 꺼줬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꺼준 다음에 받은 적 있어요? 나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 엄마한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지금 93억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 제가 좀 전까지도 업데이트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 계속. 자,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짠! 보이세요? 73억이면, 여기 73억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93억이랑 73억이랑 평균값은 83억일 거 아니에요. 줄 큰 거예요. 자, 확대할게요, 확대. 여기가 93억이고, 여기가 73억인데, 83억 평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오늘, 이따가 아실 업데이트 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봤죠? 네. 자, 오늘 압구정 또 폭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인 데이터가 지수가 3개 있잖아요. 부동산원 월간 동향지수, KB 월간 동향지수,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근데 8월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9월 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다음 달에 나오겠죠?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요 7월달까지 확정치 나오고 8월달은 잠정치인데 8월달에 하락한 거로 나오고 있다고. 왜? 압구정 벌써 봤잖아요. 6월달 이후로 못 넘고 있다니까? 현대 같은 경우 그런 게 곳곳에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다 하락한 게 아니고 지금 한강벨트 마포 성동 막 올라. 아니면 다른 데도 뭐 송파구도 오른 것도 있고 나 이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보는 고기만 보지 마시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노도강 금강군 아직도 죽쓰고 있다니까. 대구 부산은 4년째 폭락하고 있어요. 물론 한 두어 달 지금 반등했더라고. 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못 넣었는데 이게 지금 쌍봉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쌍봉일 때 여러분들 2021년도 폭락할 때 강남 서초는 그 다음에 여름까지도 올랐다고. 근데 21년부터 노도강 이때는 송파도 빠졌어. 그러니까 어떤 봉우리가 칠 때 모든 게 동시에 꼭지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이러면서 둥근 천정을 만든다고. 이렇게 둥근 천정을. 그런데 지금도 그 둥근 천정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요. 당분간은 부동산원이나 KB 오른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거래가 지수로는 못 오르고 있다니까. 옆으로 기거나 니꾸 복구만 하고 있다니까. 와리가리 니꾸 복구. 자, 요런 걸 아시고 압구정을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평균 단가가 10억이라니까. 7,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서. 근데 시장의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압구정동이 폭락하면 대치동이 나중에 따라오고 나머지도 따라오다가 나중에 서초구는 아직 멀쩡하게 올라가. 송파구도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서프라임 사태 나기 때 그 전후 과정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서 아침에 올렸죠? 아침에 영상 올린 게 뭐였지? 요거 뭐 댓글에 뭐 찬반 논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래도 저는 데이터 갖고 하는 거니까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만큼은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